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말레이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굳건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라고 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이번 방한 일정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정권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정권입니다. 예, 오늘 낮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총평을 네네. 하신다면 뭐를 남겼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한 300여 명에 달하는 고등학생들이 사망 혹은 실종되어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북상 중이었죠.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였는데 이를 막지 못해가지고 미국이 패권이 약화된다, 예. 오바마의 지도력이 부재다 해서 양국 정상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온 것도 작년에 에이펙 회의 브루나이에서 열렸던 에이펙 회의 참여하지 못했어요.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서로 급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한미 군사동맹 공조를 확인했다. 이것이 남긴 거라면 남긴 것이지만 항상 이면에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압박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미국 측의 성과는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는 것을 얻어낸 것 같아요. 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지지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공동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것은 불편할 테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한국 측이 성과로 내세우는 것, 즉 전자권 환수 연기를 미국 측이 수용하는 대가로 얻어간 반대급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 측 역시 한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을 더 관심 있게 보겠다고 한 것 역시 성과라고 할 수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팩거 아니냐라고 우기받거나 비판받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간 것이죠. 그렇게 주고받기식으로 좀 단순화해서 따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전시작전권을 연기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또 연기하자는 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요즘 돈도 없고 하니까 그 작전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한국도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지지 또 준 게 있다면 이번에 뭐를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예. 그리고 미국 군부 역시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지식인 입장에서는요. 한국이 딱 한 가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대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성장했고 매우 현대화 되어 있고 34조에 달하는 국가가 그 독자적인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 독자적으로 전시작전 행사할 수 없어서 한미동맹 공조 차원에서 미국이 계속 연합사 아래에서 독자적으로 공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상 동맹이 분명히 이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동맹의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전략을 정치적으로 지지했다라는 것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것이 있어요. 즉 미군 무기 체계하고 우리 무기 체계하고 좀 상호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MB 얘기인가요?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예.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 재래식 무기요. 이게 44% 정도가 대한민국으로 오거든요. 우리나라 무기 체계 한 80%가 미제인데 아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용해서 상호 운영성, 즉 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것인데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이 사고. 예.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사일 방어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항공 그다음에 전자장비인데 이것도 우리가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는 비용이 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을 계속 잡고 있는 형국이니 미국이 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이미 합의
합의해서 5년 동안 이제 항상 계속 상승 곡선을 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평택 기지 이전에 관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 계산서가 나오겠죠. 이 회담도 중요했지만은 이 회담 이후에 나오는 여러 계산서를 우리가 면밀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산서 지금 쭉 리스트를 알려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많네요. 일단 방위비는 지급한 셈이고 동맹의 네네. 현대화를 위한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위한 네. 미국산 무기 구입 그리고 항공 전자장비 그리고 미사일 이런 게 굉장히 비싸죠. 무기 가운데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보시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도 분담금이기도 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 한국의 지지를 얻어낸 것과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같이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보면 지금 일본은 좀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한 걸 얻어냈어요. 미국으로부터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 가겠다는 것이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이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 일본이 뭐 소총이나 탱크 같은 거 수출해서 이익을 보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하고요. 주요 항공 무기 체계 그다음 위성 장비를 이제 수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걸 사야만 됩니다. 일본 것도 사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로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의 영토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러나 미국의 동맹의 이익 때문에 묶여있는 일본과 또 국방 그다음에 무기 거래를 해야 되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다. 일본 얘기가 나와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저희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한 쇼킹한 이런 식의 형용사를 써가면서 위안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집단적 자위권 이런 부분을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고 해서 우리는 사실 기분이 안 좋거든요. 국민들은. 네네. 그거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자회견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무되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안부 문제는 우리 입장이나 미국 입장이나 같긴 해요. 이를테면 이것은 전시의 국가가 여성의 인권을 상당히 유린했다는 것이고 이건 상당히 보편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언술 체계를 보면 또 한 가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한미일 공조, 한미일의 공동이익 그리고 미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네. 즉 우리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일본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일본이 항상 미래 한일 협력을 중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어려움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네. 미국이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절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즉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를 가지고 미일 동맹을 포기하거나 일본을 필요 이상으로 압박한다.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 견제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 체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력자이므로 예. 한미 동맹 때문에 미일 동맹을 약화시킨다.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금은 위안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어느 정도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을 조금 양해해주는 측면이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정점이 되면 그것도 봐주지 않는 순간이 온다고 예상하는 것도 그렇게 틀리진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은 한 번도 이 지역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자기 입장을 정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 일본 방문 때 보면 미일 동맹에 관할 생각 혹은 조언 처음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미국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일본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더군다나 미일 동맹 공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일체화됐다고 보면 돼요.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일치됐다. 네, 군사적으로 국방 차원에서 되어 있는 것이고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네. 우리 차원에서는 공조를 강화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언술 체계를 쓰지만 네. 그쪽에서는 얼마만큼 더 일체화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는 워싱턴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해결이 안 돼도 그냥 미국의 이익에 저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수사적인 표현을 쓸지언정 한 번도 미국이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를 전향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지렛대로 우리는 일본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근 교수였습니다.